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족 단위로 외식 한 번 하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무언가 인플레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들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인데요. 작년 한국의 GDP가 10등에서 13등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부터 대체적으로 한국은 GDP 10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작년에 13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보다 어떤 나라가 경제 규모에 있어서 위쪽에 있는지 볼까요? 한국 바로 위에 있는 게 호주와 브라질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100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느 수준인지 오른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호주는 102로서 한국과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호주는 어찌어찌 다시 따라잡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브라질 볼게요. 브라질은 112입니다. 브라질과의 GDP 차이는 12% 정도 나네요. 이거 다시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10위권에 위치해 있는 이탈리아와는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욱더 따라잡기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GDP 추락은 일시적이야. 조만간 다시 원래 순위로 회복해 나갈 것이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환율 약세 때문에 순위 하락이 나타났지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그리고 민간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정말 환율 약세가 일시적이냐, 그리고 민간 소비가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냐, 이 두 가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국이 망했다고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현재 환율이 1,300원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심각한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1,500원 위로 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과거처럼 1,10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구조적으로 무역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중 수출을 기반으로 원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무역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대중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출 지역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찾을 때까지는 과거와 같은 급격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역 수지 상황을 볼까요? 코로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반짝 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났었고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내리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도 엄청나죠? 매달 수십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수십억 달러지 매달마다 5조, 6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무역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무역이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3개월간 소폭이지만 무역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 보이지 않나요? 위로 살짝 산처럼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최근 3개월간 소폭이지만 무역 흑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분해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미세하지만 수입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파란색 수출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00억 달러 전후에서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데요. 빨간색 수입 금액을 볼까요? 올해 1월 달에는 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10% 이상 줄어든 5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흑자가 난 것은 좋은데요. 무언가 기분이 찜찜하네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 무역의 흑자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이런 것에 대한 수출은 굳건한 편이다. 하지만 반도체, 석유 제품, 유화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되곤 있지만 수출 감소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전년 대비 45%나 줄어들었지만 이번 8월 달에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1%밖에 줄지 않았다. 나름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정리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반도체 수출이 미세하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반도체 수출은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봐요. 왜냐하면 아직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만큼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반도체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전체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흑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감소했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8월달 국제유가를 찾아봤습니다. 8월달 국제유가는 최근 평균값 대비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한국은 에너지 수입이 줄었을까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8월달 국제유가 그대로 수입을 하진 않습니다. 산유국가 한국은 과거에 합의된 어느 특정 가격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줄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끼워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내수가 급감하면서 내수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 이것에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꽤 큰 역성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코멘트를 하나 볼게요. 수출 둔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야. 일본, 대만, 베트남의 세계 수출 감소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국의 수출 라이벌이라 부를 수 있는 대만의 수출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최근 5년간 수출 금액 차트인데요.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작년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부진한 수출을 보이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네요. 이 부분은 한국과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수출 금액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수출 금액이고요. 이것은 한국의 수출 금액입니다. 대만, 한국, 대만, 한국.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만의 수출은 최근에 반등하는 느낌이 들지만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제자리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만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수출 역시 조만간 회복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도체 강국인 대만이 수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때마침 며칠 전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4개에서 6개 분기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러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반등에 나설진 모르겠지만 글로벌 업황상 어느 정도 저점은 다졌다. 이러한 느낌이 얼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메모리 시장 전망치이고요. 주황색으로 표기된 것은 비메모리 시장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심볼로 표기된 것은 AI 반도체 시장 전망치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망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좌측에 표기되어 있고 AI 반도체는 우측에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의 단위가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 정도인데 그에 비해 메모리 시장의 규모는 4천억 달러 정도 되죠. 축으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로 돼 보이는데 실제 수치는 8분의 1 수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HBM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HBM을 9월 중으로 양산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9월 말이 아니라 9월 초에 발표를 할 줄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뭔가 급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시티은행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반도체가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혹시나 내년에 연준이 한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주기라도 한다면 유일한 성장 섹터로서 반도체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금리 인하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연준에서 지속적인 긴축을 펼친다면 반도체 역시 여러 섹터 중 하나처럼 작용하면서 다른 섹터와 함께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